연방 정부가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개인 간병 서비스는 물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 요금이 또 인상됩니다. 국제 유가 인상으로 유료 할증료가 최대폭까지 올라가면서 뉴욕 노선의 경우 왕복 112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개월 동안 비어있던 CDC 국장직에 에리카 슈워츠 전 부의무총감을 지명했습니다. 슈워츠 지명자는 백신 찬성론자로 알려져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회의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란 분석입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뉴저지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전 선거보다 더 큰 득표율 차이로 공화당 후보의 승리에 여당에 대한 민심 위반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방 정부가 뉴욕 맨해튼 지하철 건설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전을 벌이며 7개월 동안 지급을 중단했던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 정부가 뉴욕을 포함한 5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뉴욕주의 개인 간병 서비스는 물론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메디케이드 사기 행각을 척결할 것이라면서 그 임무는 JD 벤스 부통령이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미네소타, 메인 등 5개 주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목하며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이른바 블루스테이트에서 납세자 돈이 남용되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메메도즈 CMS 국장은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 680만 명 가운데 약 75%에 달하는 500만 명이 개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행위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조사 명분으로 내세운 수치는 이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국 대변인은 뉴욕주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약 6에서 7% 수준인 45만 명이 지난해 개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청구 코드 해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사기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은 개인 간병 서비스는 물론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자 1인당 지출액이 다른 주 평균보다 높고 개인 간병 서비스 관련 지출이 과도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CMS의 초기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뉴욕주는 낭비와 사기, 남용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데에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의료비 부담으로 생활비를 줄이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식비까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웨스트헬스가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희생을 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3%였습니다. 응답자 3명 중 약 1명꼴로 전국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약 8,200만 명에 달합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방식은 약 복용을 미루거나 용량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의 15%가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처방약을 제때 복용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비율인 15%는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린 경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11%는 식사를 거르거나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또 같은 비율로 차량 운행을 줄여 기름값을 아끼고 의료비에 보탰다고 응답했습니다. 전기, 가스 등 공과금을 줄였다는 응답도 9%였습니다. 연소득 24,000달러 미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 55%가 의료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였다고 답했습니다. 보험이 없는 사람 가운데서는 62%가 이런 희생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연소득 9만에서 12만 달러 가구에서도 25%가 의료비 때문에 생활비를 줄였다고 답했고 연소득 24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서도 11%가 같은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부담은 이제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의료 접근성과 가계 재정 모두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요금이 또 인상됩니다. 국제유가 인상으로 유류할증료가 최대폭까지 올라가면서 뉴욕 노선의 경우 왕복 112만 원이나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 발권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거리 비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됩니다. 한 달 사이 15단계나 급등한 것으로 상승폭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대한항공은 인천발 뉴욕 및 워싱턴 DC 노선의 5월 유류 할증료를 편도 56만 4천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4월 대비 26만 원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서부 노선 역시 기존 27만 6천 원에서 50만 원대로 뛰며 사실상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뉴욕 노선의 경우 왕복으론 유류 할증료를 112만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3월엔 19만 8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5월 유류 할증료가 편도 기준 8만 5,400원에서 최대 47만 6,200원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을 왕복하는 경우 한국발 항공편에 비해선 유류 할증료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당시 110달러 수준이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유류 할증료는 현재 612달러 수준으로 100달러가량 올랐고 유가가 오르고 있는 만큼 5월에도 역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이 발효되면서 중동 전반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 간 충돌 역시 종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로 거론되는 2차 종전 협상에서 빅딜이 타결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을 통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5시부터 10일간 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1에서 2주 내 백악관에서 회동할 가능성도 언급하며 중재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휴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상황 전개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번 휴전은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은 양국 간 2주간의 휴전 합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란은 자국과의 휴전 협상 조건에 동맹 세력에 대한 공격 중단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협상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쯤 추가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데 동의했으며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내놓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장기간 우라늄 농축 중단이나 농축 우라늄 반출에 동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면 유가와 물가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것이라며 국내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협상이 성사될 경우 직접 파키스탄을 찾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레오 14세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지도자들을 폭군이라 부르며 대통령을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가톨릭 복지단체 예산을 삭감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어제 카메룬 바멘다의 성 요셉 성당에서 열린 집회에서 종교와 하나님의 이름을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작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가 소수의 폭군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출신 첫 교황인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으나 최근 이란과의 전쟁을 두고 백악관과 벌여온 설전의 연장선상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특히 살상과 파괴에는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치유와 교육을 위한 자원은 외면하고 있다며 전쟁 비용을 쏟아붓는 지도자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황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백악관은 즉각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마이애미 헤럴드는 정부가 마이애미 교구 가톨릭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이민아동쉼터 예산 1,100만 달러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마스 웬스키 마이애미 대주주는 정부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폐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실상 보복 조치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레오 14세를 향해 현실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또다시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교황이 이란이 세계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교황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고 나 또한 그가 원하는 말을 하길 바란다면서도 나에게는 그에게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을 만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개월 동안 비어있던 CDC 국장직에 에리카 슈워츠 전 부의무총감을 지명했습니다. 슈워츠 지명자는 백신 찬성론자로 알려져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회의론에서 벗어나고 있는 신호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루소셜에 놀라운 재능을 지닌 에리카 슈워츠 박사를 CDC 국장에 지명하게 돼 영광이라며 그녀는 진정한 스타라고 밝혔습니다. 슈워츠 지명자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서 부의무총감을 역임했습니다. 브라운대 학부와 의대를 졸업한 뒤에 미군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해안경비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질병감시와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총괄했습니다. 수전 모나레즈 전 국장 해임 이후 약 8개월간 CDC 국장 자리는 공석으로 짐 오닐 보건복지부 차관, 제이 바타차리아 국립보건원 원장 등이 국장 대행을 겸임해왔습니다. CDC 국장은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슈워츠 지명자는 백신 찬성론자로 공개적으로 백신과 예방의학을 지지해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지명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케네디 장관이 주도해온 백신 회의론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월마트 고위 임원인 션 슬로벤스키를 CDC 부국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에, 제니퍼 슈포드 텍사스주 보건국장을 CDC 부국장 겸 최고 의료 책임자에, 사라 브레너 전 식품의약청 국장 대행을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중보건 수석 고문으로 각각 지명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전 선거보다 더 큰 득표율 차이로 공화당 후보의 승리에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저지주 11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애너릴리아 메이아 후보가 개표 초반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마이키 셰릴 전 하원의원이 뉴욕주 주지사 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던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었지만 개표 결과 득표율 차이는 기존 선거에서 민주당이 거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개표가 94% 완료된 시점에서 메이아 후보는 59.6%의 득표율로 공화당 조 해서웨이 후보의 득표율 40.0%를 20%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지난 2024년 대선 때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이 선거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9%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셰릴 전 의원이 2024년 선거에서 사선에 성공할 때 득표율 격차는 약 15%였습니다. 아울러 셰릴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메이아 후보는 미국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2020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캠프에서 일을 하는 등 진보 및 사회주의 성향 후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 결과는 유권자들의 성향이 좀 더 좌파 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연방정부가 뉴욕 맨해튼 지하철 건설 지원금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전을 벌이며 7개월 동안 지급을 중단했던 6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방교통부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교통부는 뉴욕시의 2번가 지하철 노선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끝냈으며 그 결과 건설 사업 비용 지급을 곧 다시 시작하겠다 밝혔습니다. 지하철 2번가 노선 건설은 맨해튼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를 따라서 지하철역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할렘 지역까지 지하철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자노 리버 CEO는 연방정부의 기금 지원 복구는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교통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곧 맨해튼 일대의 지하철 연장과 소통이 임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애초에 연방정부가 7개월이나 이 사업을 중단시키고 소송전까지 벌여선 안 됐었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교통부는 이번 합의가 위헌적인 DEI 정책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의 다양성, 평등성, 포괄성 원칙에 따른 지하철 노선 확장을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DEI가 연방정부 사업비 지출만 대폭 늘려놓는 위헌적인 원칙이라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의 포용 정책을 비난해왔습니다.
이번가 전철 노선 총 건설 비용은 77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연방정부 지원 금액은 약 34억 달러입니다. 연방교통부는 이 중 6천만 달러를 지급 중지해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재외동포청이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흡수 통합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을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재외동포 업무 수행 체계를 정부 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재외동포협력센터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협력센터 해산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재산 승계에 관한 경과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 협력센터의 기능은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되며 재외동포 정책 집행 체계도 보다 직접적인 정부 책임 아래 재편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곡은 지난 14일 1950년 한국 전쟁 중 전사한 미 육군 셀레스티노 차베스 주니어 병장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950년 말 당시 19세였던 차베스는 미 육군 제7보병사단 소속 제15대공 포병 자동화기 포대에 배치됐습니다. 그는 북한 함경남도 장진호 인근에서 진지를 방어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11월 30일 구호소로 후송됐습니다. 이후 이동하던 도중 후송대가 적의 매복 공격을 받으면서 실종 처리됐습니다. 2018년 7월 27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로 추정되는 55개 상자를 미국 측에 인도했고 DNA 분석을 통해 차베스 병장의 유해를 확인했습니다. 차베스는 15일 고향인 뉴멕시코주 갤럽에 안장됐습니다. 뉴욕주가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냉방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15일 올해 가정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의 냉방 지원을 시작한다며 저소득층 가정의 냉방 기기를 지원해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냉방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6,680달러, 연소득 8만 160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 가구 구성원 가운데 최소 1명이 더위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만 6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가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문형 및 이동식 에어컨과 선풍기의 경우 최대 800달러, 벽걸이형 슬리브 유닛은 최대 1000달러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4월 15일부터 시작됐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대한체육회 등이 공동으로 다음 달 6일 LAFC와 NYCFC 간 경기에서 예정했던 손흥민 합동 응원전이 11월 4일로 연기됐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LAFC가 북중미 클럽 대항전인 칸커캡 챔피언스컵 준결승에 진출하면서 기존 경기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됐다며 5월 6일 예정됐던 경기는 오는 11월 4일 치러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합동 응원전도 11월 경기에 맞춰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티켓 환불은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추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11월 4일 경기를 관람하지 못하게 된 한인의 경우 제3자에게 티켓을 재판매한 뒤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흐린 가운데 비 소식도 있습니다. 월요일은 다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